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제1강 물리량과 운동 중에서 오늘은 A, B, C, D, E, F 여섯 번째 극좌표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좌표계는 3차원 좌표계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직각좌표계. 직각좌표계는 X축, Y축, Z축의 성분 XYZ가 좌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통좌표계. 밑에 XY 평면이 로하고 파이, 그 다음에 Z는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좌표계였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 R, 그 다음에 Z축에서 R까지의 각 세타, 그 다음에 파이는 원통좌표계에서 같았죠. 그런데 실제로 물체가 운동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위에서 보는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운동의 대부분이 평면 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 좌표계 운동을 기술할 때는 3차원 좌표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뉴턴 역학에 특히 운동 기술할 때는 2차원 좌표계만 이용하면 됩니다. 2차원 좌표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3차원 직각 좌표계에서 Z축을 없앤 거. 그러면 좌표가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X하고 Y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통 좌표계에서 또 Z축을 없앤 겁니다. 그건 뭐가 되겠어요? 로하고 파이인데 로하고 파이보다는 더 익숙한 R하고 세타를 씁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의 좌표는 우리가 R 세타다. R은 원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 세타는 X축에서 각이죠. 이걸 로하고 파이로 써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좌표계를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단위 벡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떻게 정의하면 좋냐면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적용해서 일반화시키기가 좋냐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X방향의 단위 벡터는 우리 좌표가 두 개죠. Y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만 증가하는 방향. 자, 이렇게 증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점선은 어때요? Y는 같은 선이죠. X만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네, X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Y만 증가하는 방향. 자, 이렇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특징은 뭐냐면 위치가 바뀌어도 이 단위 벡터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항상 같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좌표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않을 수도 있다. 자, 극좌표계 단위 벡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좌표계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까 직각좌표계에서 한 것처럼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때요? 좌표가 두 개밖에 없죠. R 세타.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바로 이런 선이 되겠어요. 원점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선. 여기서는 세타가 일정합니다. 자, 그 방향에서 R이 증가하는 방향은 바로 이런 방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하겠습니까? 네, R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타를 증가하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R 방향의 방향과 세타 방향의 방향이 위치가 다르면 같지 않고 달라지죠. 특히 그 세타가 바뀌면 R이 바뀌면 세타가 일정하면 R 방향 그대로 유지되는데 세타가 바뀌면 단위 벡터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각좌표계나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들 사이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 직각좌표계 단위 벡터 이렇게 그렸어요. 둘이 어떻습니까? 수직이죠. 그래서 X햇 덧 Y햇은 0이 됩니다. 극좌표계 단위 벡터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어때요? 네,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R햇 덧 세타햇은 0인데 이 두 경우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좌표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 좌표계는 전부 다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들 사이에 스칼라가 보면 전부 0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 좌표계다. 오소고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직각 좌표계와 극좌표계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편리한 걸 찾아서 쓰는 거죠. 그럴 때는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바꿀 필요도 있는데 그때 먼저 단위 벡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 R햇이 있으면 R햇을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하겠어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세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세타인데 단위 벡터의 길이는 1이죠. 그래서 X축 방향의 성분은 얼마겠어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Y축 방향의 성분은 사인 세타. 그래서 R햇은 코사인 세타 X햇 더하기 사인 세타 Y햇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세타 헷 방향, 요거 할 때는 네모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어디입니까? 세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세타니까 어때요? X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방향을 향하죠. 사인 세타인데, 그래서 세타 헷의 X축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리고 Y축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세타인 거 눈에 보이죠? 자, 이번에는,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극좌표계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X햇이 있는데, 요 X햇을 극좌표계로 하려면 네모를 어떻게 그리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햇과 세타햇이 양변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저기니까, R 방향의 성분은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세타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 세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X햇은 코사인 세타 R햇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Y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R햇과 세타햇이 변이 되게끔 네모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세타는 저기니까 R 방향의 성분은 얼마가 됩니까? 네,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Y햇은 사인 세타 R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위치 벡터라는 건 무엇입니까?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 물체가 있는 위치까지 그린 벡터죠.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 이게 원점에서 P점까지 그린 것인데, 이것을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직각좌표계의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그 성분을 구하면 X방향의 성분은 얼마겠습니까? XX햇이죠. Y방향의 성분은 얼마입니까? YY햇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요 두 개 더한 거. 그래서 R방향의 단위 벡터, R의 위치 벡터, R 위치 벡터는 XX햇 더하기 YY햇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극좌표계에서는 R햇 더하기 세타햇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단위 벡터는 자, 이런 방향인데, 이게 R 방향이고 세타 방향이죠. 근데 위치 벡터가 어떤 방향을 향합니까? R 방향만 향하죠. 그래서 이때 위치 벡터는 여기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위치 bek터 R은 R햇 이렇게 써야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바로 위치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좌표계의 좌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죠. 이 두 개를 역변화시킬 것 같으면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가 되고 세타는 X분의 Y가 탄젠트인 탄젠트 값. 이걸 아크 탄젠트 X분의 Y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서로 역변환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극좌표계의 좌표가 주어졌으면 그 점, 어떤 점에 직각좌표계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극좌표계의 좌표를 얼마인지, 여기 어떤 점이 주어졌냐면 X는 3이고 Y는 4인 점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X가 3이고 Y가 4인 점. 이걸 그리면 여기 극좌표계는 뭡니까? 대각선의 길이죠. 요거 직각 삼각형에서 3, 4니까 요거 5인 거 금방 알죠? 이걸 우리 뭐로도 알 수 있습니까? 네, 극좌표계의 좌표를 직각좌표로 표시한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권, 이걸로 계산을 드려도 그냥 5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타를 구하는데 3대 4대 5면 이 세타가 얼마나 우리 압니까? 요거 53도죠. 저쪽은 37도고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식을 이용하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즉 3분의 4인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면 얼마냐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는 정확하게는 53.13도입니다. 이거는 0.93 라디안에 해당하니까 우리 구하는 극좌표계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5하고 53도가 되겠죠. 그래서 B번이 답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극좌표계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R은 2고 세타가 3분의 파이다. 3분의 파이는 60도죠. 그때 직각좌표계의 좌표를 구하라. 이것도 한번 그리면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R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가 2고 각은 3분의 파이고 각이 60도면 요거 뭐예요? 정사각형 저번으로 똑 자른 거죠. 그러면 요 밑번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 금방 알죠. 그렇지만 식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r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2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도 루트 3인 거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 좌표가 x는 1이고 y는 루트 3인 거 구하니까 A번이 답이라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를 또 하나 더 해보겠어요. 여기에 직각좌표계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8이고 y는 마이너스 5다 이랬을 때 극좌표계의 좌표를 구하라. 요거 이제 그리면 좀 복잡하죠. 요거 마이너스 x 방향, 또 그다음에 마이너스 y축, 음일방향 이렇게 간 것이죠. 자, 그러면 각도도 x축에서부터 재야 되니까 180도보다 더 큰 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정의식에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뭐예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해서 구하면 9.4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니까 8분의 5인 거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타가 아크 탄젠트 8분의 5 하면 53.33도, 53.13도인데 이것은 사실은 1분면인 거고 이게 어떠냐? 이게 180도보다 이만큼 더 커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는 세타는 180도에다가 세타 프라임을 곱해 더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됩니까? 233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극좌표계의 좌표는 r은 9.4고 세타는 233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식이 있는데 직각좌표계로 표현된 식이 있어요. 이 직각좌표계로 표현된 식을 극좌표계의 좌표로 표현해라. 이거는 사실은 간단하죠. 우리 뭘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저기 x에다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그러면 x, y가 없어지고 r과 세타만 남죠. 그래서 그렇게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더하기 1에 제곱했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으로 묶은 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 다음에 2r로 묶으면 2 코사인 세타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인데 요거 앞에 요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한 거 요거 1이니까 그걸 빼면 전체적으로 9니까 여기서 우리 뭘 구합니까? r 제곱 빼기 2r 2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는 4다라고 하는데 이거 두 번장을 위치를 바꿀 것 같으면 10번하고 같은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는 극좌표계로 표현된 식이 있을 때 이거를 직각좌표계식으로 쓰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이용해야지 되는데 요거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분모를 양변에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의 분모를 양변에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r 코사인 세타하고 r 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는 x, r 사인 세타는 y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x 더하기 4y는 8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금방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극좌표계 문제를 우리 다 공부해 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좌표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극좌표계에 대한 건 여기서 다 마칩니다.